물론 너무 많이 뛴 것들은 좀 조정이 되는 것도 맞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좀 적응을 해야 된다. 이 뛴 금액에. 그리고 좀 인정을 해야 된다. 뭐 여기서 왜냐면 부동산 한 번 뛰는 건 쉽게 뛰어도 떨어지는 것도 쉽게 안 떨어지잖아요. 잘 안 떨어지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적응을 했을 때 우리가 포기하진 않죠. 포기하면 안 되죠. 예, 왜냐면 네. 그 사이사이에 틈새가 있는 거예요. 있죠. 오늘 제목도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뛴 지역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에 오르지 않은 아파트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르지 그런 않은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회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원석이라는 거예요. 이 원석들이 생각보다 곳곳에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보는 거 얼죽 10만 보기 때문에 또 얼죽 재만 보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두 분한테. 자, 요즘 신고가 지역이죠. 신고가. 그렇죠. 너무 오른 지역. 너무 비싸다. 너무 오른 매물. 네. 이거를 추격 매수해도 되나? 사도 되나? 과연 얘네들이 매수해도 그 가치가 있나? 그 똘똘한 책. 그러니까 엄청 똘똘한 책, 얘는. 엄청 똑똑한 놈. 엄청 똘똘해. 엄청 똑똑해. 똘똘한 요놈들을 또 이 지역들을 네. 사도 되나?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먼저 대답을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십시오. 질문 자체가 너무 오른 물건이잖아요. 지역. 음. 너무 올랐다는 거는 이제 정상 가격, 정상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걸 한참 오바해서 거품이 엄청나게 꼈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근데 너무 올랐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앞으로 이렇게 너무 오른 지역, 이 너무 올랐다는 건 결국은 이제 이 부동산의 가격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더 벌어지고 있다. 이게 양극화. 양극화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양극화를 해소하는 쪽의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과도하게 너무 많이 오른 지역들은 규제를 하게 되겠죠.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지역은 좀 가격을 조금 더 안정시키는 쪽의 방향을 잡고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상급지나 좀 중급지, 하급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급지나 중급지 정도는 좀 덜 오른 지역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런 지역들은 좀 부양을 해서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차별화된 정책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많이 오른 지역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정책적인 힘, 뒷받침을 받았고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좀 개선되는 방향에 힘을 받을 수 있는 상급지나 중급지 정도의 지금 덜 오른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 측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너무 오른 지역은 투자하는 게 추격 매수하는 건 일단 원칙적으로는 좀 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르지 않은 지역이 좀 올라가는, 쫓아가는 그러니까, 추세로 갈 거다라고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인 거고, 저희가 이제 이 라이브나 방송할 때 저희가 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지금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고 아마 급선무로 이제 해결을 할 거다라고 이제 계속 저희가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브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 양극화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엄청 사회적 큰 문제 이슈까지는 안 됐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번 주부터 뉴스들이 이제 기자들이 이제 뉴스를 쓸 때 양극화가 이번 대선 후에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문제로 꼽더라고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문제를 제기했죠. 이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아마 이 양극화 해소 방안에 관한 부분들은 국민적 공감을 갖고서는 이게 좀 약간 센 것들이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될 거라고 하는 예상을 저희가 해야 되고 그거에 대응을 해야죠. 예, 그거에 맞추어서 이제 재테크를 하는데 또 반대로 이 어쨌든 공급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공급은 해야 되고. 네.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양극화하고 벗어난 지역은 활성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은 때리고 한쪽은 당근을 준. 그럼 저희는 이제 채찍과. 당근을 주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근데 여기서 비싸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좀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10년 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부동산에 대한 가격은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기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2014년,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국가 통화량이 2,000조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냐 하면은 통화량이 4,200조 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2배가 넘게 통화량이 늘어났잖아요. 이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절반 정도로. 예전에 10억에 샀던 거를 지금은 20억에 사야 된다라는 게 정상이란 얘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가격 신고가라고 해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기준을 잡아야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통화량이 2배 늘어나고 10억이 20억 되는 거는 정상이라는 기준에서 보면은 그것보다 더 오버해서 오른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짜장면 값보다 더 오르거나 뭐 그런 걸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이제 그런 거 물가 지수를 제할 때 기준점을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품이 낄 수 있는 건 호재가 있는 그런 부동산들은 거품이 낄 수 있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되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또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개발의 호재가 없는 한 20년 차 되는 아파트들 중에서 아주 입지가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데가 잠실 건너편, 청담동 건너편에 보면은 자양 3동에 소규모, 중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 있는 우성 3차 같은 경우가 2014년에 31평형 아파트가 6억 정도 했거든요. 그럼 10년이 지난, 이제 통화량이 2배 정도 지난 지금 현재가 얼마 하냐면 15억 정도. 그러니까 2.5배 정도 올랐어요. 입지가 좋아서. 그리고 엘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수요가 몰리니까 이때 아니면은 못 산다라고 해서 막 몰렸잖아요. 그래서 2014년에 34평 아파트가 9억이었거든요. 근데 10억이 채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 하냐면 30억 합니다. 그럼 요게 딱 3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좀 0.5배 더 올랐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라는 것이 31평 기준으로 2014년에 8억 7천. 근데 지금은 31억 정도 합니다. 요게 이제 3배 반 정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요즘에 최고가를 찍고 막 신고가가 쏟아져 나오는 압구정동 있잖아요. 압구정동에 있는 35평 아파트가 2014년에 불과 12억밖에 안 했어요. 지금 만약에 12억이면 아마 너도 나도 사자고 난리 날 텐데 지금 그 아파트가 그 신현대 2구역, 9차, 11차, 12차 요로 되는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62억의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 배수가 5배예요. 자, 그러면은 통화량이 2배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과도하게 거품이 꼈다라는 것은 적어도 호재가 있는 지역은 한 3.5배, 3배, 2.5배에서 3.5배 정도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거는 4배 이상.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입지에 비해서 좀 덜 올랐다라고 싶은 거는 이 배수에 비해서 좀 덜 올랐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런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골라서 투자하신다면 절대 이제 실패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든지 절대적으로 화폐량이 10년 동안 2배가 뛰었다 그래서 네. 집값도 2배가 뛰는 게 정상이다라고 이렇게 절대치처럼 절대는 아니죠. 수학처럼 비교하는 게 맞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그냥 그런 기준을 잣대를 삼자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서울 평균 집값이 한 5억 정도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평균 지금 서울 집값은 13억? 14억대. 14억대라고 한다면 13억 8,800. 서울 집값은 네. 지금 평균 따졌을 때 2.8배가 뛴 거네요. 그렇죠. 평균이. 평균이. 그렇죠. 그러면은 서울 자체가 그러면 호재가 있는 거네요. 서울이라는 왜냐면 자체가 호재죠. 브랜드 가치죠. 이 화폐 가치가 2배 뛰었는데 서울의 아파트 자체가 2.8배 뛰었다라고 하는 거는 0.8만큼의 서울의 자체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양 아파트는 2.5배가 뛰었네요. 조금 덜 뛴 거. 그러면 그건 덜 뛴 거네요. 조금 더 그리고 0.3배. 예. 잠실에 3배가 뛰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보다는 되게 많이 뛰었다라고 그거는 아니죠. 아니고 서울 자체의 가치가 그렇게 올라갔다. 그렇죠.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걔가 떨어질 것 같으면 평균 서울 전체의 가치가 좀 떨어져야 된다. 라고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좀 되게 정리가 깔끔하네요.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물론 너무 많이 뛴 것들은 좀 조정이 되는 것도 맞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좀 적응을 해야 된다. 이 뛴 금액에. 그리고 좀 인정을 해야 된다. 뭐 여기서 왜냐면 부동산 한 번 뛰는 건 쉽게 뛰어도 떨어지는 것도 쉽게 안 떨어지잖아요. 잘 안 떨어지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적응을 했을 때 우리가 포기하진 않죠. 포기하면 안 되죠. 예, 왜냐면 네. 그 사이사이에 틈새가 있는 거예요. 있죠. 오늘 제목도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뛴 지역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에 오르지 않은 아파트가 있다라는 오르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오르지 그런 않은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회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랐다고 하는 걸 너무 기죽지 마시고, 오르지 않은 거 2.5배가 아니고 2배밖에 안 뛴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꾼대님 같은 경우는 네. 자, 너무 오른 아파트들, 우리 권꾼대님은 네. 오르지 않은 쪽으로 사는 게 좋겠다. 음. 라고 얘기를 하시고, 너무 뛰지 않은 것들, 좀 저렴한 쪽으로 좀 정책에 몰릴 거다. 예. 이꾼님 동의하세요? 아니,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 단기적으로는 얘네들이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똘똘한 채를 들어가고 있는 수요들, 그리고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신고가들 찍는 지역들이 다 입지적인 프리미엄이 있는 곳들이에요. 특징이 있는 곳들이라고요. 그 지역들은 한강변에 조망권이 나오거나 그 주변에 천변 조망권이 나오거나 아니면 학군지가 굉장히 좋은 자리로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공원이 보인다라든지 차별될 수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을 들어가서 그 프리미엄을 가져간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산가들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가치가 계속적으로 빛날 수 있는 곳, 지금 뭐 우리 잠실에 있는 아파트 20억대 하는 아파트였습니다. 아니 몇 달 만에 30억이 돼버렸고요. 한 3개월 만에 40억 7천만 원을 찍을 정도로 정말 이 짧은 시간에 그만큼 가치들이 높게 상승시키는 건데, 사실 이 가격대에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아무도 알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 꼭대기가 이 상단이 어딘지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똘똘한 입지나 프리미엄이 갖고 있는 입지 쪽으로 자꾸 이 수요가 들어오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오른 아파트들, 많이 오른 지역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입지의 프리미엄이 만들어질 수 있는 희소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 저는 이런 곳들이면 오히려 지금 같은 때가 앞으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좀 더 괜찮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그 잠실의 아파트가 뛰기 시작할 때 제가 이 라이브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 잠실 주공 5단지가 네. 그때 32억까지 뛰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와 되게 많이 뛰었다. 1월 달에. 25억대 있던 게 쭉쭉 뛰어서 32억까지 갔으니까. 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얘가 45억까지는 뛸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45억의 가치는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걔가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를 바뀌었을 때. 그래서 제가 그때 32억이지만 네. 그 누가 물어봤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 라이브 때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기억나요. 제가 네. 그 아파트의 가치는 45억이다. 네. 그래서 얼마까지 뛸지 모르는 사람들이 평가, 이제 그 사이의 금액으로 평가할 거니까 더 뛸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40억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가치는 45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동네 자체가 좀 더 가치가 뛰다 보니까 이제 50억 정도의 가치를 판단을 해야 되고 이제 40억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재건축하는 기간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한 2, 3억 정도의 상승 여력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추가로 상승하는. 그러면 4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2, 3억 정도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쭉 돼서 입주하고 나서 이제 가친 그 후니까 그렇죠. 2, 3억 정도의 가치만 보고 지금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의구심도 좀 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 입지의 희소성이라고 한다면 네. 이 50억짜리가 60억, 70억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은 정말 많은 곳, 성수동에서도 많은 일들이 나타났고, 근데 네. 그 지역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변화가 될지는 아직 지역이 개발이 끝난 것도 아니고 재건축이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좋은 말씀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최수진님께서 저평가 집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잠실 주공 5단지도 저평가돼 있을 때가 있었고 분명히 반포동도 저평가돼 있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반포보다 대치동이 더 비쌌어요. 그죠? 압구정이 최고로 비쌌었고 대치동이 쌀 때가 있었고 네. 대치동이 최고로 비쌀 때가 있을 때는 반포가 굉장히 저평가됐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반포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 반포가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그 가치가 뛴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최상급지라고 한다면 지금 사람들이 주로 매수하는 게 최상급지의 신축 아파트를 사요. 그죠? 그렇죠. 최상급지에 바로 재건축이 된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네. 얼죽제. 근데 그 사이에 25년 차 전후의 아파트들은 재건축 안 되잖아요. 리모델링밖에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이 앞으로 5년, 7년 지나면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가격이 안 뛴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왜냐면 얘네들이 5년 후에 재건축이 된다면 이 상급지의 신축보다 재건축 아파트가 더 비싸요. 왜냐면 이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 지어져 있는 엘스나 이런 신축들보다 더 멋지게 짓거든요.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아파트를 줘요. 그러면 그 사이에 25년 된 아파트들이 이제 노후가 다 차가지고 재건축을 한다면 이걸 가지고 짓는 사람들은 S처럼 지을까요? 주공 5단지보다 더 좋은 걸 지을까요? 여러분들 조합 입장이라면 주공 5단지를 잘 지어서 성공했어.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약간 지금도 약간 원석이라는 거예요. 이 원석들이 생각보다 곳곳에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보는 거 얼죽 10만 보기 때문에 또 얼죽 재만 보기 때문에 근데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재건축이 될 것들은 아직 사람들이 잘 못 봐요. 그죠? 그렇죠. 그쪽 그리고 이게 잠실에 그 자리가 있다면 봐요. 아시아 선수는 보잖아요, 사람들. 올림픽 해밀이 보잖아요.
근데 잠실 조금 벗어난 지역. 근데 충분히 앞으로 좋아지면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 여기에 있는 아파트는 사람들이 못 봐요. 근데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양동도 마포도 그렇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상급지로 진입할 수 있고 재건축이 됐을 때 충분히 지금 최고가의 아파트처럼 지을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지 않아요. 이런 자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일견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파트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은 한 7억에서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요. 왜냐면 워낙 아파트 자체가 30억, 40억짜리 들이니까 주변에 그렇죠. 신축이. 그러니까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7억, 10억이 들어갔던 자리예요. 이제 그런 자리들이 있고 이제 그게 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옆에 이제 재개발될 자리들. 걔네들은 비슷한 시기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투자 금액이 한 2억대 정도로 2억 전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리들. 그런 자리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파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저는 그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되게 인기 많은 얼죽신과 인기 많은 얼죽 제 사이에 25년 차 된 위치 좋은 이런 아파트들, 오르지 않은 아파트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당연히 재건축 안 되죠.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얘네들이 5년 후에는 조감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상상만 해도 즐거운 재테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최수진님 말씀처럼 왜 걔네들이 저평가되어 있을까? 못 보기 때문에요. 눈이 가렸기 때문에. 아직은. 다들 지금 당장 좋아지는 것만 찾으니까. 왜냐면 얘네들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얘네들은 무조건 빛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언제 지금 진흙이 묻어 있거든요. 이게 5년 정도 지나면요. 비바람이 불잖아요. 네. 비바람에 의해서 그 굳었던 진흙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게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려요. 그게 다 떨어져 나가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보석이. 원석이 누구나 다 네. 보는 보석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수님 말씀 따라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진흙에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너무 오른 지역을 사도 되나? 또 너무 오른 매물을 사도 되나 하는 우리 입군내님 말씀은 정말 입지적으로 네. 정말로 시소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단기간 내에 오를 가격은 높진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권권내님 말씀대로 정부의 규제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쩌면 좀 조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면은 충분히 다시 또 최고가를 찍는 아파트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길게 가져가라. 네. 라는 말씀을 이제 하신 것 같고 우리 권권내님 같은 경우는 가성비 대비 효율성 대비 그거보다는 저쪽 위쪽에 오르지 않은 걸 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효준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서대문역 근처의 아파트를 정리한 후 잠실 본동의 빌라를 사려고 하는데 세 분 의견은 어떤가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대문의 구릉지에 있는 아파트에서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대요. 지금도 이렇게 오르지 않은 아파트죠. 이 오르지 않은 아파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역에 좀 약간 차이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잠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반면에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는 지역은 아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강변 이런 지역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지역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냐면 이게 도심 쪽 방향으로 현재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포 쪽에 이런 신고가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 신고가를 받은 지역이 어디냐면 종로 쪽에서 받았어요. 경희궁 자이 있는 쪽에. 경희궁 자이라고 한다면 도심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탁월한 입지를 갖고 있잖아요. 교육 여건도 좋고 걔네들이 20억을 찍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지역이 25억을 찍고 했으면 바로 이 주변에 옆에 붙어 있는 게 서대문인데 서대문 쪽에 그동안에 올라가지 않았던 지역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 흐름이 어디로 갈까라고 본다면은 저는 또 이 라인들이 이 동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 중구 쪽 라인이라고 봅니다. 중구 쪽 라인들 보면 그 금호동, 옥수동 위쪽이 이제 중구잖아요. 그 라인들은 신당 라인 쪽에 있는 저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가격들이 잘 안 올랐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특히나 서대문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일단은 잠실 본동 쪽의 빌라는 저희가 추천을 했어요. 네. 그 저희도 많이 지금 매수를 해드렸고 장기로 투자를 저희가 권유해서 저희가 좀 위치 좋은 자리를 잘 뽑아가지고 저희가 투자를 시켜드렸고 지금도 저희가 투자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대문 쪽에 아파트를 팔고 잠실 쪽에 빌라를 사는 타이밍은 만약에 서대문 쪽에 아파트가 없다면 전 무조건 사라 그래요. 없다면 장기 투자하라고. 근데 그게 그거를 포인트. 팔고 오시는 거는 조금 늦춰라 이거예요. 잠실 쪽에 빌라가 오르는 속도보다
저는 서대문 쪽의 아파트가 오르는 속도가 정책적으로 조금 더 바뀌면서 더 빨리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최소한 뒤처지지 않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옮기세요. 옮기시는데 타이밍은 조금만 늦추셔라. 그 늦추셔서 반드시 옮기십시오. 왜냐면 10년 후에는 이쪽이 훨씬 더 좋아져요. 근데 당장 1년에서 2년이라고 한다면 서대문 쪽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지금 효주님 본인 돈 5천 1억 되게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쪽이 5천 1억이 더 올랐으면은 5천 1억을 더 챙기고 이쪽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늦추는 게 조금 더 저는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쪽 개발은 서서히 진행이 되니까. 근데 지역적 가치는 올라가긴 해요. 계속.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좀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무조건 오른 지역을 들어오시되 지금 그렇지 않은 지역 파는 타이밍을 잘 잡으셔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자, 두 번째로